안녕하십니까. 2022년을 연지도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또 개묘년이라는 토끼띠, 2023년 토끼띠입니다. 토끼띠가 돌아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십간이라 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라 해서 이걸 십간이라 하는데요. 이 십간에서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동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해로 해서 12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흔히들 새해가 되면은 그의 띠가 무슨 띠냐, 무슨 년이냐에 따라서 그 동물의 그 성향에 따라서 새해를 점치고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묘년이라 해서 묘자가 토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 중에도 보편적으로 흰 토끼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갈색도 있고 검은 것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토끼 사육한다든지 산에 가보면 흰 토끼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흑토끼라 하죠. 이 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십간 중에서 개에 해당되는, 보편적으로 갑, 을은 파란색입니다. 푸른 뜻이고, 그 다음에 병정은 붉은 것입니다. 병의 해에 병인년 하면 호랑이가 붉은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무자가 붙어서 진, 용띠, 무진년은 누런 용이다. 다시 말하면 황용띠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신은 흰색입니다. 백색이라 하는데요, 경자를 붙여서 경신녀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신자가 잔나비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신이라 하면 하얀 잔나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임계라 하면은 이는 흑색입니다. 그러니까 임계라는 12지가 서로 십간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은요, 검은색으로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에도 개묘년이다 하는 것은 결국 검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토끼는 상징적으로 상당히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첩하죠. 또 그렇고 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들 토끼라 하면은 우리가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경주에는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결국 꾸준히 이렇게 밀어붙이던 거북이가 승리했다 하는 그런 우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라는 것은 상당히 성격이 재발하다. 또 토끼는 어떤 생각을, 또 어떤 고민을 할 때는 급작스럽게 한다, 이런 어떤 평을 할 수도 있죠. 동물을 상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침착한 바도 있습니다. 토끼가 어느 숲속에서 호랑이가 큰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가지고 토끼가 심판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설화에는 보면요, 그 이야기의 그 발단이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큰 그 덫을 파두었는데 그 호랑이가 뛰쳐가다가 그 덫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람이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그 덫에 빠진 것을 보고 예체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사리 호랑이를 구해주면 바로 허기에 지친 저 호랑이가 나를 해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구해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면은 나를 해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은혜로운 그 은인이신데 제가 어떻게 해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마음 약한 그 인간이 그 호랑이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 호랑이는 밖에 턱 나서 잠시 머뭇거리던 중 갑작스럽게 사람을 덥석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 니 많지? 너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 너가 내한테 이야기할 때는 구애만 주면 나를 은인으로 삼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그렇게 아껴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호랑이는 내가 배고프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을 때 문득 그 앞에서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토끼가 그 호랑이와 사람 간의 실랭이야 하는 장면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그래, 호랑이가 인간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이래 덫을 파놓고 나를 이 덫에 빠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인간을 잡아먹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 산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보고 애처로워서 내가 구출을 해줬다. 그러니까 토끼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문득 한 가지 묘안을 짜낸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호랑이 보고, 호랑이 당신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서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그걸 소상히 알아야만이 나는 너를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테니까 처음과 같이 그대로 재현을 해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호랑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면 구덩이로 불쑥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있을 때 그 인간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여차여차 이래했다 하니까, 그래, 토끼가 알았다. 너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니까 그 속에서 평생 늙어 죽도록 해라 하면서 인간을 구원해 주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토끼도 상당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화에서 상징되는 여러 가지 동물의 그 성격이나 형태를 보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지역의 여러 신문사에 경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특히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제가 취재를 해서 신문사의 문화편에 늘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가 약 360, 70쪽에 달하는 그동안에 제가 그 취재해서 적어서 신문에 일단 그 발행되었던 그 기사들을 발췌해서 제가 책을 하나 엮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을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편집을 해서 독자들이든 시민들이든 누구든지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 그 이전 분량을 이름을 호경이 그리는 지상의 수채화, 지상하는 신문입니다. 수채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적었던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고 나니까 그 이후 또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야기를 연결시켜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지난번에 먼저 내었던 지상의 수채화를 제1편, 다시 말하면 상권으로 하고, 이번에 제가 간행하려고 하는 제2편을 경산과 경산 이야기, 이런 제명으로 출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제가 그동안 최근까지만 해도 경산지방의 집성촌을 조사를 해서 지상에도 싣고 그걸 촬영해서 유튜브에도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각종 그 서원 향교에서 향제를 모시는, 배양하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스케치해서 적어서 신문에 기사화시키고, 그 다음 또 학술 발표를 하면서 학자들의 그 신랄한 발표와 토론 광경을 보고 썼겠죠. 그 밖에도 경산 사람들의 사는 모습, 이런 모습들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올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제 1집에 이어서 2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 알찬 기획과 원고 정리, 편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